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주요 암호화폐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오늘 밝히기도 했고요. 또 JP모건 CEO가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또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거래대금 1위는 현재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6% 조정을 받으면서 4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4,3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2위는 리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9% 넘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또다시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6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3위는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오늘 하루만 해도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세를 보이면서 5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기로 했었는데 장중에 한때는 또 20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8%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300만 3천 원 선에 30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순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4위는 바나나톡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의 변동성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나톡이 오늘 하루에만 398원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61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거래대금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오스가 거래대금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12% 넘게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상위단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에도 큰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오스 오늘 하루 동안에 한때는 18,000원 선에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셀러플러스인데요. 셀러플러스가 3%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프롬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카는 7%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3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24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고점을 찍고 현재는 계속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스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85원에 거래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61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3.51%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스블록입니다. 네, 상위 종목에서 미스블록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 오히려 오후 들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70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레이튼까지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8% 넘는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5,000원이 넘어가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6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현재 시세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로스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유로스타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하루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식사는 하셨나요, 전문가님? 저녁 시간인데. 예. 뭐 드셨어요? 글쎄요. 빵 먹었습니다. 정말요? 지금 아무래도 네. 방송 때문에 지금 또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긴장하셨죠? 네. 네, 아닙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그럼 오늘 시장 얘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양시장 정말 기분 좋게 상승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어저께 일단 방송에 나와서 일단 말씀드렸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3,180선을 일단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일단 3,180선을 일단 유지한 것 같아요. 올라와서요, 상승이. 예. 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좀 이제, 이제 지키는 쪽이 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좀 내일 또 월요일 날 또 증시 좀 반영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네. 네,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문가님이 출연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대로 3,180선을 넘어줬다라고 하셨고요. 앞으로 지지하는지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도 요즘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는데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외인이나 기관도 많이 거래하지만 개인 쪽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 네, 좋습니다. 당분간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전문가님 좀 답답했던 이제 5월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6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6월 달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요, 코스피 지수로서는 3,180선을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3,180선이 일단 무너진다면 다시금 좀 내려갈 확률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강력한 상승보다는 계속 약간씩 올렸다가 뺐다가 하는 약간 보합선을 유지하면서 조금씩은 좀 올라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네,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80선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강력한 상승보다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제도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입장이신가요? 네,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서는요, 항상 좀 저희가 이제 오버하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들을 보유한 채, 그 종목들은 이제 현금 비중이다 보니까 50%가 채 되지 않고요. 당일 들어가서, 당일 청산하고, 당일날 진입하고 당일날 청산하는 방식으로 단타를 섞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비중을 50% 정도까지만 하고 있어서 결국은 현금 비중 5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금 보유 비중을 50%는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로 이제 단타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에 접근해야 되는지는 우리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에서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와 업종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네. 가상화폐 쪽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JP모건 CEO가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까지도 하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가상화폐 네네네. 쪽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아무래도 조금 이게 정부 규제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관망세를 보이면서 좀 상황을 좀 두고 보면서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망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직접적인 우리 주식에서요,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관련주들까지도 조금 더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자동차 섹터가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주들이 크게 오름세를 보였어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일단 그동안 좀 많이 보합권에서 일단 머물다가 상승을 못해서 네.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이번에 좀 외인과 기관에서 일단 동시에 그좀 매수 세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상승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조금 소외됐었고 계속 좀 못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이제 기회가 나와서 상승으로 딱 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렇게 상승으로 간 기회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주가에서 다른 분들은 이 주가에서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갖고 계신 분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한 2, 3거래일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네. 2, 3거래일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현대차 그룹주들 이제 화면에 많이 보이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현대 자동차 그리고 기아차인데 제가 봤을 땐 기아차가 좀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오. 기아차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한번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아무래도 일단 월요일 지금 이제 종가 만약 저희가 일단 보고 있었다면은 종가 무렵에 좀 진입했을 텐데 일단 눈여겨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월요일도 일단 83,000원만 유지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을 일단 해서 87,000원, 89,000원대까지는 한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중에서는 기아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 83,000원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87,000원까지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남양유업이 경영권 매각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상승세의 시작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는 66만 원까지도 일단 한번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오,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정도까지 일단 상승했으면은 충분히 그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좀 반영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남양유업에 대해서 66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남양유업 우선주도 오늘 같이 상한가를 갔어요, 전문가님. 남양유업도 네네네. 한번 살펴주세요. 네, 남양유업 우 말하는 거죠. 네. 남양유업 우선주도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24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박스권 흐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횡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상승세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27만 원 가까이는 한번 갈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단 어떻게 보면 남양유업 그리고 남양유업 우선주니까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쪽에 한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전문가님. 네네네.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를 거래하는 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우선주는 좀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오버슈팅 같은 거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렇게 빨리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주에 한번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언택트주들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네. 조금 눌림세이지만요. 아무래도 일단 코스피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반드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한번 주가 흐름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전문가님? 네, 네. 일단 카카오를 먼저 볼게요. 네. 어저께 일단 4.6% 정도 올랐다가 오늘도 똑같이 좀 시가 부분 전일 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일단 맞고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번 더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올라가면서 이제 지난번 고점이 12만 5천 원대가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카카오 주가 흐름 좀 밝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고점인 12만 5천 원을 넘어서는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한번 네이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이버 보합 마감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5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사실 카카오는요 액면 분할의 역할인 그러니까 액면 분할 이후로 좀 개인 거래자들이 좀 물려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반영이 좀 덜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카카오에 지금 버금가려면 네이버는 지금 현재 38만 5천 원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는 좀 현저히 좀 못 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반영이 충분히 되려면 38만 5천 원이나 40만 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좀 더 지금 현재 35만 원대만 지켜준다면 조금 더 한번 상승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대를 지켜주는지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38만 5천 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이버와 카카오, 언택트 대표 두 종목을 굳이 비교하자면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투자하기에는요 아마도 카카오 쪽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요? 네.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액면 분할 이후로 조금 이제 그 몸집이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진입 가격대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서 조금 이제 좀 투기적인 그 흐름도 조금 좋기 때문에 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아마 조만간 한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상승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밝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굳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꼽자라고 하면 카카오가 네이버 대신에 네이버에 비해서는 종목이 이제 액면 분할로 의해서 가격이 좀 매력적으로 내려왔으니까요. 접근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자재 관련해서 철강주들 그리고 구리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쪽은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 중에서도 좀 종목을 골라보라면 저는 일단 동부제철 요걸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 동부제철이요. 네, 다른 종목도 좀 좋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오늘 같은 경우 특징주가 네. 세아베스?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도 네.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네, 한번 이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아베스틸 살펴주실 건가요? 네네네. 네, 세아베스틸 네. 오늘 7%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2만 8천 원 초반 그리고 일단 2만 9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좀 상승을 좀 힘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3만 원 돌파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조금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또 월요일 날 좀 오버슈팅으로 한번 쭉 뽑아주면 충분히 한번 추가적인 상승 주고 입장할 수 있는 35,000원이나 36,000원대가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쯤이면 충분히 뭐 한 20% 정도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좀 힘들더라도 35,000원 근처까지만 가도 성공한 포지션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공한 진입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3만 5천 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던 세아베스트에 비해서는 KG 동부제철이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눈여겨보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요? 상대적으로 차트 일단, 때문인가요? 그동안 너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인가요? 다른 종목에 네, 뭐 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눌림이 네. 차트의 구조가 조금 더 파동적으로 조금 더 좋아갖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25,000원까지 간다면은 거의 20%가 넘는 수익을 한번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최근 뭐 7거래일 정도 외인에서 일단 계속 좀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동부제철 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정도 좀 노려본다면 조금 더 좀 어떨까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KG 동부제철 우선주도 한번 흐름 볼까요? 우선주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14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네네. 똑같이 아마 흐름은 좀 맞춰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동부제철 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그러니까 그 상승 여력이 더 있거든요. 근데 우선주가 좀 우가 더요? 좀 그렇죠.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약간 좀 차트의 구조성만 일단 본다면 지금 충분히 14만 원대만 지켜준다면 상승 여력은 아마 동부제철보다 우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통주보다 우선주 가격이 훨씬 굉장히 배로 비싸네요. 14만 3천 원. 네네, 그렇죠. 네, 가격 부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이제 뭐 액면 분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네. 그런 거고요. 가격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요. 비중은 네. 어차피 똑같이 담으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KG 동부제철이 이 철강주들 중에 괜찮을 것 같다,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이유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이제 또 구리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구리 관련주도 한번 흐름 짚어주세요. 네, 하나씩 네, 한번 뭐 살펴볼까요? 이구산업 풍산 같은 거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볼까요? 네. 이구산업은 오늘 5%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4,23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구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오늘 좀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지금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추가 여력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철강주에 비해서 구리 관련주는 조금 덜 반영됐다 생각하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한번 5,000원 초반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상승이 좀 여력이 좀 힘이 없다면 4,500원인데 조금 강력하다면 5,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뭐 지금 들어가도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4,100원 선은 무조건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00원 선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4,500원, 5,000원까지도 한번 날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네요. 올라갈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던 구리 종목 중에서 이구산업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철강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구리주는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상승이 덜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5,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4,100원대를 유지하는지 잘 지켜보고 대응하자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럼 다른 종목 풍산 한번 살펴볼까요? 풍산은 오늘 3%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44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 차트 흐름 살펴보니까 바닥 찍고 조금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앵커님들 일단 지금 너무 일단 좀 잘 보시고 계셔갖고요. 아마 나중에 미래에 좀 투자에 좀 너무 잘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요? 네, 이 종목 같은 네. 경우도 네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차트 모형은 아까 그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종목이랑 똑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우선 지지되는 가격은 39,000원대가 중요하고요. 39,000원만 지지한다면 43,000원 그리고 46,000원 이렇게 1차 청산, 2차 청산을 좀 생각하면서 좀 한번 좀 내일이라도 당장 진입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구리 관련주 풍산에 대해서도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39,000원대를 지켜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46,000원과 49,000원 선에서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방금 전에 철강주에 비해서 구리주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원자재 섹터 안에서는 구리주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 네. 그런 마인드. 제가 칭찬을 받아서 되게 뿌듯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자재 쪽에서는 구리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 근데 전문가는 이런 원자재 이제 슈퍼 사이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올해까지는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볼까요? 사실 네.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저는 일단 사실 조금 좀 비관적인 건 아닌데요. 네. 좀 조심하자라는 입장이세요?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고요. 어느 정도 적당한 상승이 나오면 적당한 이익을 청산하고 실현하고 예를 들면 100%면 50% 정도는 무조건 정리를 해자 이런 주의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값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수익 보실 때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오늘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지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튼 지금 당장은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비중을 많이 실 필요는 없고 거의 그냥 5% 정도 때만 좀 실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중 많이는 실지 말고 5% 정도로 맞춰두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화폐 쪽은 창투사 쪽으로 좀 많이 이용하거나 네. 증권사 관련주로 좀 진입한다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디지털 화폐 쪽보다는 창투사 쪽으로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쪽으로 제가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가 SBI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아주 아이비 투자, 하나투자증권 거의 이러면 거의 다 얘기해 준 거랑 마찬가지네요. 네. 네. 네,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창투사는 근데 전문가님 가상화폐 네. 관련주들 흐름이랑도 또 같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 네네. 방금 언급해주신 종목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최소한 어느 정도 일단 크게 손해는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언급해주신 세 종목 한번 세부적으로 차트적으로 흐름 한번 짚어주실까요? SBI 우선 인베스트먼트 먼저 볼까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2,000원대에서는 항상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일단 생각하시고 그리고 2,000원 그리고 2,500원 여기서는 이전하시고 이렇게 좀 박스권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2,000원 초반이면 무조건 매수를 좀 한 번씩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초반대에 매수해서 2,500원이 좀 넘어가면 매도하는 식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잡고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또 다른 두 종목 어떤 게 있었죠, 전문가님?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일단 설명드릴까요? 네.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7,000원대에서 좀 잦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2021년 3월 12일 최대 거래 라인이 터진 이후로 그 가격을 일단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냐면 8,000원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7,000원 그리고 7,700원 요때면 조금 매집을 해두고 만약에 총 100만 원 투자한다면 요때 매수를 50만 원 정도만 해서 조금 눌리면서 좀 담고 이런다면 충분히 7,000원, 8,000원 사이에서만 일단 매수하신다면 최소한 15% 내지 20% 정도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입 가격이 7,800원 이하에서 잡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7,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면 최고 15% 이상 수익은 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어떤 게 있었죠, 전문가님? 세 번째 종목이요. 네, 하나투자증권, 네, 아, 하나투자증권을 설명해드릴게요. 네. 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상승하면서 4,865원에 거래 마쳤네요. 이 종목은 네네. 언제 진입을 해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3,500원 그리고 4,000원대 요때 잡으시면 충분히 좀 수익을 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만약에 진입한다면 내일이라도 진입할 수 있는데 내일 진입하는 조건은 4,700원 지지하는지 여부에 달려서 지지 안 되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얼마까지 예상하세요, 전문가님, 상승이? 상승은요, 이것도 5,500원, 6,000원이니까 한 15% 정도는 충분히 한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도 3,500원에서 4,000원대에 진입을 하면 또 5,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월요일 시초가에서도 4,700원대를 지지하는지 지켜보고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전문가님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드렸던 질문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얘기였잖아요. 근데 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보다는 지금 제시해주신 세 가지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 이유는 네.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면은 너무 좀 강범위하기 때문에 이건 네.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 관련주긴 한데 어떻게 보면 어떤 거래소에 이게 이제 치중돼 있고 거기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기에서 거래 수수료가 발생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 사고 파면 거래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에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투자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여력이 좀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연관이 되는데요. 디지털 네. 화폐 관련주랑 가상화폐 관련주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 아무래도 제가 중점을 둬야 될까요? 좀 질문이 조금 빗나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 이쪽은 일단 그렇게 하고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설명드렸고요. 제가 일단 디지털 화폐를 조금 준비를 못한 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오늘요. 네, 아니세요. 네, 네. 전문가님. 근데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K사인이랑 KCT도 상승세를 많이 분출했거든요. 네, 이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K사인 같은 종목을 경우에는 한 번만, 네, 잠깐만요. K사인이요. K사인은 오늘 3.18% 하락하면서 3,04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요즘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조정을 받아서 되게 출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로서는 매도 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도 네. 만약에 3,000원 선 유지 못한다면은 그냥 입절을 하고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좀 수익을 실현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오늘도 조금 올랐다가 빠졌는데 문제는 일단 전고점인 3,300원이 문제거든요. 일단 그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면 저로서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거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일단 충분히 좀 내려온다면 2,500원 근처 2,300원까지 일단 눌림 오면 그때 좀 강력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낫겠다. 지금은 3,000원 유지 못하면 정리가 낫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사인에 대해서는 3,000원대를 유지하는지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조정을 받았던 KCT도 한번 살펴볼까요? KCT 같은 경우에도 KCT도 3%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종가는 9,98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계속 관심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서 출렁하실 것 같아요. 대응 방법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벌써 일단 전일 5월 27일 날 약간 윗꼬리 아랫꼬리 나는 도지 형태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우선 1,500원대 넘지 못하면 그냥 이 종목도 입결을 하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CT에 대해서도 1,500원대를 넘지 못하면 익절을 하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세세하게 대응 전략을 다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이제 출연하셨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들 계속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메타버스 네네네.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일단 지금 당장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떤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보다는 미래의 좀 기대 종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일단 전일 고점만 지켜준다면 계속 좀 홀딩해도 좋지만 만약 전일 고점이나 전일 종가를 딱 깨트린다면 일단 차익 실현은 50% 정도 하고 다시 눌림에 잡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상향 하는 쪽으로 일단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앞으로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종목들 하나씩 한번 흐름 살펴주세요. 먼저 선익 시스템부터 볼까요? 다른 종목들 다 눌림을 받았는데 오늘 선익 시스템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3,8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선익 시스템의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26,700원 그리고 800원대에 일단 두 번 정도 맞고 떨어진 현상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좀 더 올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저라면은 내일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25,000원 근처나 24,500원 근처나 올려준다면 저로서는 일단 익절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눌림 매수를 좀 노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월요일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익절을 하자, 수익을 챙기자, 그리고 나서 분할로 다시 진입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0.72% 하락을 보이면서 6,93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빛소프트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 고점이 4월 9일 날 고점이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게 한 번 더 신고점을 8,100원 넘지 못하고 지금 현재 2, 3거래일째 거의 좀 올렸다 빼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수 거래자는 일단 나가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종목도 일단 장기적으로는 끌고 가야 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선 7,300원 그리고 7,400원 돌파 못하면 차익 실현 일단 한 다음에 차라리 6,000원이나 5,500원대에 추가 진입을 해서 이익 실현한 만큼만 추가 실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총 내가 100만 원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50% 내지는 70%까지 정리하고 그다음에 6,000원이나 5,500원 눌림해서 추가 매집을 해준다면 좀 효과적인 진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상승은 나온다면 동일한 지점 7,000원대에서 50% 정리하고 장기적으로 홀딩한다면 이미 차익 실현을 시킨 상태이고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도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눌림을 받았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한빛소프트에 대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그동안 또 많이 올랐었던 여행주들, 어제는 우리가 전문가님 출연하셨을 때 여행주들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네. 또 하루 만에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쪽 네네네. 섹터는 지금 눌렸을 때 매수해야 되나요? 좀 지켜봐야 되나요? 하락세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종목마다 다른데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찍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참 좋은 여행 살펴볼까요? 네,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대형 거래량이 5월 27일 날 그리고 5월 17일 날 10일 간격으로 일단 터져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어요. 실제 그 10년치 차트를 봤을 때는요, 최고 고점이 현재 지금 17,000원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로서는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저 같으면 일단 70%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70% 정리한다고 하셨으면 전문가님, 네네. 여행주 앞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선반영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일까요? 그럼 앞으로 추가 상승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세요? 아니면 참 좋은 여행 이 종목에 대해서만 보시는 거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은 조금은 더 눌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 눌림 시에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0원 초반이면 또 매수해서 충분히 한 번 더 뽑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 네. 10,000원 초반에서 좀 더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네, 그럼 다른 여행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좀 관심 있게 보신 여행주 있으실까요? 사실 여행주는 사실 제가 일단 여행을 못 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네. 관심 섹터가 많이, 아니시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냥 상승했었던 하나투어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투어는 네, 하나투어요. 다른 종목들 네. 다 눌릴 때도 같이 눌리지 않고 상승세를 지켜줬네요. 0.24%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나투어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우선 하나투어가 일단 지금 현재 계속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요. 네. 우선 제가 봤을 때는요. 우선 지난 3월 16일 7만 원대가 저항대였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그 5월 17일 날 보실까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님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17일 날 7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아래쪽에 보면 거래량을 터뜨렸는데요. 현재로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하나투어의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걸 돌파함으로써 현재 지금 충분히 좀 수익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면요, 전문가님, 고점을 알 네네네.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되게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불안할 때는 우선 제 입장에서는요. 불안하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두 가지만 만약에 보유 중이라면 정말 보유 중이라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일 자 일단 내일은요 83,000원을 유지하는지 일단 그걸 보시고요. 네. 83,000원 유지 못한다면 50% 정리. 그리고 8만 원대 이탈한다면 또 50% 정리. 이렇게 하면 25%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최소한 최고의 트레이더는 아니지만 정말 관리 잘하는 트레이더라고 소문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7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가면 매집한 만큼 청산한 만큼 다시 매수를 해준다면 관리만큼은 철저히 했다는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유로스타님이 하나투어에 대해서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정말 관리 잘했다는 말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명쾌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입니다.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여행 섹터 쪽은 전문가님이 눈여겨보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한번 눈여겨보셨나요? 네, 오늘 사실 최고의 그건 아닌데요. 네. 지금 저는 사실 오늘 노란 톡방에서도 일단 회원님들이 좀 많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요. 그러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일단 저는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배터리랑 네네. 전기차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리콜 사태까지 있는 LG화학이 오늘 좀 시청자님께서 반등했잖아요. 네네네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단 LG화학을 일단 시청자분이 일단 저희 노란 톡방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LG화학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는 계속 만약에 리콜 사태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리콜 사태가 엄청난 핵심적인 결함만 아니라면 충분히 매수할 가격이 왔다. 그래서 일단 현재 83만 원대
그리고 78만 원대 요때에서 일단 추가적인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83만 원대니까 한 번쯤 진입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할 매집을 하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네. 설명드린 이유는 사실 지금 전기차가 미국의 퍼센트로 얘기하면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도 90%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정책이 그린이니까 아무래도 이 정책을 계속 좀 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저는 LG가 LG텔레콤을 매각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쪽이 좀 비전이 좀 더 넓기 때문에 이쪽을 좀 확장시키려는 생각으로 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서 이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쪽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향후 네. 10년까지도 일단 예상한다면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다만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노란톡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오늘 또 유망한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LG화학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3만 원대에서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전기차 점유율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또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 도움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앵커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앵커님도 고생하셨고요. 시청자님도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